안녕하세요. 한라산 불공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재벌들도 주식담보대출 이자를 걱정할까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재벌들은 돈이 많으니까 평생 대출 받을 일도 없고 대출 이자 걱정은 전혀 하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재벌 일가가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이 2023년 1월 기준으로 5조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주식담보대출이란 단어 그대로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현재 대신증권 기준으로는 보유한 주식의 평가금의 40에서 65%까지를 대출을 받을 수 있고요. 대출 이율은 연간 7.4에서 8% 수준이고 연체 시에는 9.5%의 대출 이자율이 적용이 됩니다. 140에서 150% 정도의 담보 비율을 유지해야 하고요. 주식담보대출 규모 순위를 살펴보니까 1위는 홍라이 관장으로 8,500억, 그리고 2위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으로 6,500억, 3위는 SK 최태원 회장으로 4,065억 원, 4위는 이서연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으로 3,711억, 5위는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으로 3,215억, 6위는 조현범 한행컴퍼니 회장으로 2,500억, 7위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으로 2,132억 원, 8위는 구강모 LG그룹 회장으로 1,800억 원, 9위는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으로 1,220억, 10위는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으로 983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평생 돈에는 아쉬울 것 같은 이 재벌 일가들이 주식담보대출을 받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경영권 승계가 주된 이유입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자식의 주식 지분을 늘려줘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또 주식을 매수를 하는데 이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해당 주식의 의결권은 계속 이 재벌 일가가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권을 지키면서 필요한 자금을 끌어다 쓰기가 좋습니다. 이럴 때는 주가가 너무 올라도 주가가 너무 떨어져도 좋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주가가 오르면 주식 지분을 추가 매입하는데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해지고, 그래서 이상하게도 이 승계가 진행 중인 저런 대기업들의 주가를 보면은 굉장히 이상하게도 오르지 못하고 일정 선에서 머물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너무 떨어지면은 추가로 담보금이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이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 최대한 주식담보대출을 받아서 이 지분을 최대한 늘리는 게 가장 좋겠죠.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너무 떨어지면은 추가 담보금이 필요해지고 추가 담보금을 넣지 못하면은 반대 매매를 당할 위험성도 있습니다. 또는 이미 지분을 물려받아서 승계가 완료됐다면은 이 과정에서 부과된 천문학적인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 주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추가 지분 매입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이고 주가가 오르면은 담보금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게 좋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주식담보대출 이자로 우리가 일반 투자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이자율보다 굉장히 낮은 편인데요. 기사를 보니까 2021년 말 기준으로 이들의 주식담보대출 이자율은 2.7% 정도에 불과했는데요. 지난 1년간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이들의 주식담보대출 이자율도 4.1%로 1.4%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일반 투자자들이 내야 하는 이자 부담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습니다. 한 절반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워낙 이 대출 금액이 많다 보니까 이 대출 이율이
대략 1.4%만 올라도 부담해야 되는 이자는 굉장히 크게 늘어나는데요. 예를 들어 1위를 기록한 홍라이 관장 같은 경우에는 1년 전 주식담보대출 이자율이 2.7%대 내야 하는 이자가 연 230억이었다면 4.1%로 오른 현재는 350억으로 120억가량이 늘었습니다. 정말 이게 대출액이 아니라 대출 이자만 수백억대입니다. 정말 흐들들하죠. 그렇다면 과연 이들은 이러한 천문학적인 이자를 어떻게 낼까?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데, 보통 이들이 회사에서 받는 보수, 급여 또는 성과급 플러스 자신이 보유한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으로 충당을 합니다. 보통 이제 회사의 경영 성과에 맞추어서 보수와 배당금을 받기도 하지만 전혀 상관없이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경영권을 이미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나 배당금은 자신이 책정해서 자신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신동빈 회장은 2022년 상반기에만 롯데그룹에서 103억의 보수를 받았고요. 2021년 배당금으로는 302억을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재벌들도 항상 돈이 아쉽습니다.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과 이유와 규모가 다를 뿐이지 돈 걱정을 항상 하는 거죠. 보통 이 걱정의 단계를 나누어 보면 일단 하루하루 먹고 살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월급쟁이들은 월급 모아서 집 살 걱정, 그리고 아니면 집을 샀다면은 대출 갚을 걱정, 그리고 노후엔 어떻게 하지 하는 노후 걱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자들, 굉장히 일단 이러한 걱정의 단계를 넘어선 부자들은 이 종합소득세, 세금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금 걱정도 초월한 단계에서는 승계, 상속 걱정을 하게 됩니다.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내 자산, 내 기업을 물려주지? 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단계의 걱정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 걱정의 단계를 계속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해야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을 클릭, 새로운 영상이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클릭, 블로그 포스팅도 같이 업데이트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영상 하단 네이버 인플루언서 링크로 들어가 펜하기를 클릭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